안녕하세요. 행정앤 금융TV의 김현행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전문 병원이라는 말을 잘못 써서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많은 종류의 병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의원급들 병원이라든가 뭐 상급 병원이라든가 다양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법에 관해서 이제 병원의 종류는요, 의료법상 자세히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관이라 하게 되면은 뭐 의원, 치과, 한의원 또 급수에 따라서 병원급에 따라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종합병원 등 다양한 병원이 있고요. 또한 그 전문 병원도 있는데요. 전문 병원이란 말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제 의료법 제 3조 5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야지만 전문 병원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는 그 명칭 하나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잘못된 어떤 안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 병원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진료 과목에 대해서 전문이라는 거를 좀 표방하고 싶었으니까는 최첨단 의료 장비라든가 전문의나 전임의 선생님이 나는 어떤 진료 과목에 대해서 전문으로 한다. 나는 안과를 전문으로 한다. 척추 관절을 전문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척추 관절 전문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안과 전문 병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암치료 전문 병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말의 의미를 전문의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주로 전문적으로 쓴다는 의미이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 병원이란 말을 쓰는 경우는 아닐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료법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고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여러 가지 경위서라든가 의견서라든가 재반 조사를 기초로 해서 업무 정지를 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할 건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닥친다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의견을 보건소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행정 처분을 받는데 최소한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요한 거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고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게 되면 원장님이든 아니면은 담당 이제 원무 부장님이든 나가셔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말을 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사용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본인의 주장에서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사기관에 조사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잘 피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은 한 2분의 1 정도 처분이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상 최대한도로 이제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불기소 처분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설령 그게 법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최소한도의 어떤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경이라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검토해서 또 행정 처분을 주는데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수사기관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병원 사용 용어라는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의료인 분들이라든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의료법상 여러 가지 제반 내용들을 명백하게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각 그 병원에 계신 원무 부장님이라든가 각 실장님들께서는 광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 업체만 믿고 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그 각각의 내용들을 시안을 잘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광고를 낼 때도 항상 미리 사전에 보건소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광고 여부를 좀 결정하시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처럼 모든 어떤 문제가 되는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저희 같이 그 전문가들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해당 기관에도 어떤 질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명백하게 검토를 하고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병원에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법 위반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의료법 위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